부산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산무카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자도 연회비도 보증료도 없어 혜택이 꽤 쏠쏠합니다. 보다 편하게 도심과 강변을 오갈 수 있는 보행로가 북구 구포동에 개통됐습니다. 앞서 놓인 연결 보행로에는 지금까지 2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관람객이 식품과학자가 돼 다양한 식재료를 탐구하고 첨단 식품 기술이 적용된 미래 주방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현장에서 트럭 2대가 순식간에 땅꺼짐에 빠지는 큰 사고에 대해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산무 희망있기 신용카드로 불리는 이번 사업 혜택이 꽤 쏠쏠합니다. 이자도 연회비도 보증료도 없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산무 지원 카드를 내놨습니다. BNK 부산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이 함께 만듭니다. 카드 혜택은 3가지로 무이자 할부 최대 6개월, 연회비와 보증료가 없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2천억 원이고 대상은 소상공인 4만 명입니다. 한 사람당 최대 500만 원까지 쓸 수 있고 카드를 쓰면 3%를 동백전 캐시백으로 최대 연 10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카드로 자재비와 공과금, 식당 결제도 가능하지만 유흥업소나 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부산시 소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이신 소상공인이며 개인 신용 평점 595점 이상, 최근 3개월 매출액 300만 원 이상이 발생된 기업에 해당됩니다. 신청은 4월 30일부터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보증드림 모바일 앱을 저희 재단 모바일 앱 보증드림을 다운받으셔서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하시고 이 방법이 힘드신 분들은 저희 10개 지점에 내방하셔서 이 카드 보증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사하기 힘든 요즘 부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소상공인 살림살이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낙동강을 따라 강변공원과 도심은 도로와 철길로 단절돼 있습니다. 두 곳을 연결하는 보행로가 곳곳에 놓였는데요. 기존 보행로는 관광 명소가 됐고 구포 삼거리에는 연결 보행로가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구포동 군남로 일대와 낙동강변 사이에는 철길과 8차선 대로가 가로지릅니다. 골목길을 한참 둘러 육교 2개를 오르내려야 닿을 수 있습니다. 최근 2개 육교를 연결하는 보행로가 개통됐습니다. 낙동강변 갈매길까지 통행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기존 철길 과선 육교와 구포 삼거리 육교를 길이 37m, 폭 3m 길로 연결했습니다. 고령 주민 통행이 많은 만큼 엘리베이터도 설치됐습니다. 저 원래 내려가고 돌아가니까 억수로 불편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오늘 우리 처음 걸어오는데 너무 좋아요. 편해요. 안 그러면 계단으로 해가지고 또 내려가고 또 육교 건너가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주 못 오고 어제도 한 번씩 와야 돼요. 이제 요거 생겼으니까 자주 와야지 이제. 앞서 도심과 강변을 연결한 보행로는 큰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포시장과 화명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금빛 노을 브릿지는 지난 한 해에만 100만 명이 넘게 방문했고 방문객 집계 후 최근까지는 모두 17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감동나룻길 리버워크에는 25만 명이 방문해 두 연결로를 다녀간 시민은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북구는 연결 보행로들을 중심으로 관광벨트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감동나룻길 리버워크와 금빛 노을 브릿지 그 중간에 우리 연꽃 단지가 있습니다. 연꽃 단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전체적인 우리 구역을 함흥생태공원이 관광 자원으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보행 육교도 거기에 일환으로 같이 연결되면은 정말 수상 코스로서는 어느 관광지에도 못지않게. 이와 함께 북구는 매주 주말마다 도심 속 생태 나들이와
도보 여행 코스를 운영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대 먹거리 지도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요리는 단순 조리가 아닌 작은 실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람객이 식품과학자가 돼 다양한 식재료를 탐구하고 첨단 식품 기술이 적용된 미래 주방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의 색과 맛이 다른 이유는 단백질에 있습니다. 미오글로빈은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색소 단백질로 운동량이 많은 부위일수록 색이 진해집니다. 요리의 역사는 인류가 불을 사용해 먹거리를 익혀 먹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요리에 다양한 재질의 팬이 사용되는 이유는 열을 전달하는 속도와 뜨거움을 유지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어프라이어는 헤어 드라이어와 같은 원리로 튀김처럼 바삭한 요리를 기름 없이 만들어줍니다. 음식 속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고 첨단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저희 이번 특별기획전 사이언스 키친은 관람객이 이제 푸드 사이언티스트, 식품 과학자가 직접 되어서 다양한 식재료를 이제 탐구해 볼 수 있는 전시인데요. 가상의 사이언스 키친 공간 내에서 조리 과정 속 과학 원리도 알아보고 푸드테크가 적용된 공간 내에서 이제 미래 주방도 상상해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주방도 선보였습니다. 쿠킹 로봇은 사람과 일을 분업해 1인 매장 운영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재료의 조리, 식사에 이르는 과정을 미디어 아트를 통해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산과학관은 5월 중순부터 주말마다 요리 관련 워크숍을 운영하고 여름방학에는 라면을 주제로 한 가족 체험 행사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주류 관련 체험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의 푸른 보석 감천항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란이 탄생하는 한 식품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1993년에 사실 아버님이 사실 창업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한 2006년도 이제 회사 내려왔기 때문에 아버님하고 한 12년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지금 2대째 지금 이제 이 업을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다 뭐 아버님은 명장님이시고 근데 수산 제조분 명장이 아버님이 최초셨지만 지금도 돌아가신 지금도 유일한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부산에서 이제 우수식품 자체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도 이제 부산에서 진짜 이제 좀 내세울 수 있는 식품 가공 회사들 그런 쪽으로 선정하자 이런 거였는데 좀 선정되기 힘들었던 거로 저희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최초로 명란 부분에서는 선정이 돼서 지금 있고요. 명란의 종주국, 한국에서도 특히 부산은 예로부터 품질 좋은 명란이 모이는 유통의 중심지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명장 아버지와 명인 아들이 대를 이어 연구하고 개발해온 명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들여다볼까요? 냉동된 원료인 명란알을 해동기에서 먼저 알을 해동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그 해동된 알을 세척을 하고 각각 1차 조미와 2차 조미의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2차 숙성이 완료가 되면은 원료를 선별하고 계량하고 입상하여 제품화를 만드는 것이 전반적인 제조 공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는 선별 작업.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선별은 말 그대로 선별인데 정란이라는 거는 온명란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머리, 꼬리, 배, 등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게 정란이고요. 또 머리라든지 꼬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좀 깨졌거나 터졌거나 이런 경우는 전란으로 들어갑니다. 또 미성숙란이 있는데 그거는 정란이지만 성숙이 덜 된 그런 원료이기 때문에 정란에 들어가지 않고 가문꼬라는 요리용으로 따로 이렇게 선별이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명란젓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 똑같아 보여도 종류별로 맛과 먹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대표님께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 명란이 조선 명란이라고, 이 명란이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가장 전통 방식, 그러니까 삭히고 발효한 명란입니다. 그래서 좀 짜긴 하지만 이 명란은 사실 버터하고 같이 드셔도 맛있고요. 아니면 고기에 소금 대용으로 같이 이렇게 먹는 그런 명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본식 제법인데, 이걸 일본에서는 이제 카라시멘타 있고, 한자로는 신자명태자라고, 신자가 맵다는 뜻이고, 예, 그리고 명태자가 명태알이라는 뜻입니다. 명란. 이 명란은 사실 소금에만 절인 백명란이고요. 요 명란은 요 백명란에 김치처럼 양념을 묻힌 명란이라서 요 두 가지는 되게 한국적인 저염. 요거는 일본식 저염, 그리고 여기는 한반도의 원형의 명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보다 빨리 명란의 가치를 알아본 명장과 그 명맥을 이어가는 명인 아들이 탄생시킨 대한민국 최고의 명란. 사장님이 꿈꾸는 최종 목표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명란을 만드는 게 저희 사실 목표입니다. 정말 누가 먹더라도 아 정말 이거 맛있다라고 할 만한 그런 명란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크게 보면 저희가 제품이 한 제법으로는 3가지 제법, 제품으로는 4가지 종류의 큰 흐름이 있는데 그 각각의 제법 안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맛있는 명란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사실 저희 목표입니다. 사상구가 추진 중인 치매전담 구립요양원의 설계 공모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2월 시작된 공모에는 50개 건축사무소가 참가했고 이 중 19개 작품에 대한 기술 검토와 심의 등을 거쳐 에드아키 건축사무소와 단재 건축사무소가 출품한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사상구는 77억 원을 투입해 모라동의 치매 환자 4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립 치매 노인 요양원을 2026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부산 어린이집 연합회 수영구 지회는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밀락수변공원에서 제2회 수영구 어린이 에코 놀이터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폐플라스틱 팔찌 만들기 등 에코체험 11종과 재활용 악기 연주, 페트병 고리 던지기 등 에코놀이 5종으로 구성됩니다. 또 어린이 눈에 맞춘 다양한 공연과 퍼레이드 등 놀이와 체험 속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부산시의회에서 문현고가도로와 부암고가도로 철거 요구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침체하고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 기능을 잃고 있는 고가도로의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것인데요. 주춤한 고가도로 철거 계획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 완공된 길이 1.5km, 왕복 4차선의 문현 고가도로. 부산항 물류를 위해 문현동 일대를 가로질러가는 화물차의 주요 이동 통로였지만 낮 시간에도 이동하는 화물차가 거의 없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그 기능이 퇴색한 겁니다. 실제 부산시가 조사한 문현 고가교의 화물차 통행량은 2015년 18%에서 2019년 16%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불편은 커졌습니다. 지역을 남북으로 가른 콘크리트 구조물에 상권이 단절되고 유동인구가 줄며 지역 경제는 타격을 입었고 주민들은 각종 공해에 노출됐습니다.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우리 문현동 주민들이 그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상태고 상권이라든가 골목 상권이라든가 이 부동산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현동 주민들은 하루빨리 이 고가도로가 철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0 월드엑스포 연계 도로망에 포함돼 2029년까지 철거 예정이던 계획은 엑스포 유치 불발로 흐지부지 된 상황. 도시 경관을 해치고 지역 발전에 저해 요인이라는 지적은 커졌지만 부산시의 계획은 기약이 없습니다. 문영 고가교와 포항 고가구까지 연이어 고가도로 철거 목소리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철거와 교통체계 재설계만 이뤄져도 지역이 달라질 것이란 예측이 커지면서 문현 고가구처럼 도로망이 발달된 곳부터 빠른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백양터널이라든지 저 광안대교 경부고속도로나 신대구 고속도로 이런 쪽으로 다 이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문영 고가도로 쪽으로 진입을 안 해도 되거든요. 동네 전체가 환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양쪽 상권이 이어져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가도로가 있는 부산. 그러나 제자리 걸음인 부산시의 교통계획 속에 고가도로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현장에서 트럭 2대가 순식간에 땅꺼짐에 빠지는 큰 사고 기억하시죠? 땅꺼짐 문제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 원인 분석 이후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트럭 2대가 빠진 대형 땅꺼짐 사고.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사상 하단선 209 구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감사 결과 차수공사 시공관리 소홀을 포함한 복합적인 원인이 사고를 불렀다는 게 핵심입니다. 교통공사, 감리, 시공사 등 시공과 관리감독에서 모두 문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특히 교통공사는 차수공사와 흑마기 가시설공사 시공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원래는 차수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딱 막아서 물이 옆으로 안 들어오게끔 막아줘야 되는 건데요. 이제 이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물이 옆으로 막 셉니다. 그래서 계속 공사 굴착 중에 계속 물이 안 나오게 옆에서 이제 자꾸 막습니다.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땜질식으로 계속.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고 이게 임시 조치를 계속 하면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차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부산교통공사가 대책 마련만 지시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이 있고요. 또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 품질 시험 자격이 없는 하수구빈이 시험 작성한 품질 시험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시공을 담당하는 하수구 업체에서 본인들이 시험 평가하고 본인들이 그걸 갖다 통과시켜서 차수를 했는데 물이 샌다. 그러면 조금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물이 새다 보니까 다시 이제 여기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 당시 때 여기 같이 참여했던 하수구 업체에서 다른 업체에서 이제 차수 개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사를 했는데 당초 그 차수 성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통해 부산시는 행정조치 10건, 신분상 조치 33건, 그리고 공사비 11억 5,900만 원 감액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리와 시공사에는 벌점을 부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위는 최근 꾸려진 부산시 전담팀 조사 결과에 따라 땅꺼짐 추가 감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가 지난해 9월 땅꺼짐에 한해 진행됐습니다. 부산은 지반 구조가 취약한 매립지 등 연약 지반이 많은 만큼 더 촘촘한 땅꺼짐 관련한 종합 재난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서구청의 주차타워가 완공됐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주차난이 해소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이용은 6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서구청사 입구입니다.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차장이 이미 만차이기 때문입니다. 대기 시간만 기본 20분, 특히 오전이 심합니다. 청사안 주차장은 공영이 아닌 부설 주차장입니다. 직원과 민원인만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구청을 찾은 차량은 하루 평균 290여 대, 전체 주차 면수의 3배가 넘습니다.
서구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으로 주차 타워를 건립했습니다. 투입된 예산만 19억 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차량 52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저희 주차 타워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2명의 주차 요원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민원들께서는 그 주차 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주신다면 안전하게 출차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 타워의 완공으로 서구청안 전체 주차 면수는 134면, 약 30여 면이 늘었습니다. 서구는 5월 한 달 동안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6월부턴 민원인 차량도 주차할 계획입니다. 한편 6월부턴 주차 요금 제도 변경해 무료 주차 시간을 최초 30분까지로 늘리고 이후 10분마다 500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올 봄에는 산불과 꽃샘추위 등으로 벚꽃 나들이를 놓쳐 아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민주공원에 겹겹이 피어난 분홍빛 겹벚꽃이 만개해 짧은 봄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겹벚나무 수십 그루가 분홍빛 숲을 만들어냅니다. 매년 이맘때쯤 화사한 물결을 이루는 겹벚꽃입니다. 민주공원 군락지와 산책로 주변의 겹벚나무 수백 그루가 만개했습니다. 겹벚꽃은 벚꽃이 떨어진 4월 중순부터 개화하기 시작해 4월 말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겹벚꽃은 꽃잎이 여러 겹이고 일반 벚꽃보다 꽃송이가 큰 게 특징입니다. 짙은 분홍색과 옅은 분홍색이 섞여 화려하고 화사한 광경을 연출합니다. 벚꽃 시즌을 놓쳤거나 봄을 떠나보내기 아쉬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저 사실 인스타에서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겹벚꽃이 군락으로 돼 있는 게 진짜 보기 어렵고 해서 처음 왔는데 너무 좋고, 그리고 계속 뭔가 핑크핑크하게 다 되어 있으니까 약간 봄을 만끽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벚꽃은 처음인데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기상청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